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봄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씨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쌀쌀한 바람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볕은 좀 따뜻하고요. 파카 등 같은 거 입으면 약간 땀이 좀 맺힐 정도로 살짝 이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시간외로 일부 긍정적인 소식이 또 들리면서 오늘 국내 시장을 일단 상승 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미국 시장 대비 하루 정도 좀 빨리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간 것이 아니냐.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정도 보면은 약 1% 가까이 이렇게 선물 시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오늘 먼저 오늘 미국 시장 대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오늘 상승을 좀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 없는 지표이기도 하고 현재 지수가 그렇게 우리가 주가 급락할 만한 그런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글쎄요,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빠지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모멘텀이 있는 섹터, 역시 주도 섹터 쪽으로 역시 집중을 하시면 상당히 수익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방산, 조선 다 좋았죠? 해운도 좋았고, 그 외에도 기자재 강관업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일부 모르겠어요. LNG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스토리가 되는 섹터 중심으로 역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IT 쪽은 조금 힘이 조금 덜하고 약간 빠져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 최근에 주도 하고 있는 이런 쪽 관련해서는 힘이 아직은 남아있고 수급이 역시 집중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 약간 특징적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일부 NCC 관련 업체들이 급등을 보였다. 이건 이제 중국의 양회 관련된 이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등도 반영이 되면서 일부 NCC 화학 업종들이 주가들이 좀 좋았다까지 볼 수는 있는데 연속성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일부 화장품들도 역시 중국 소비재 관련 쪽이 중국 쪽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오늘 발표 같은 경우 내용만 본다면 서프라이즈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샥도 아니고 인라인에 들어왔다. 중국의 정책 발표가 어느 정도 기대했던 정도 수준은 나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조금 더 올라오고 철강, 그다음에 화학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스토리를 잘 따라가면서 정말 어떤 모멘텀이 확인되는 섹터들,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테마 말고 이런 섹터들에 대한 어떤 검증된 내용들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는 그런 종목과 섹터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겁내지 마시라. 시장에 대해서는 겁내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초점을 맞추고 긴장하면서 섹터별에 대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잘 따라다니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일리 힌트 보시면 힌트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좀 더 긍정적일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데일리 힌트 이 관련된 컨텐츠를 보시면 힌트가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딱 집어서 이렇다라고 해드릴 수는 없죠. 그건 좀 저희가 할 수 없는 방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초님, 부장님 깍공하고 예, 인사를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처음 들어본, 최근 들어서 제가 한 30-40년 동안 처음 들어본 인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인사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추륜양님 잘생겼다 박근영. 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추륜양님이다라는 시장에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절대 저희 와이프 아니고요. 네, 저희 와이프 이거 볼 시간 없어요. 지금 둘째 학원 라이딩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 시간대 라이브 절대 못 봅니다.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JJ돌돌님, MJK님 등등 들어오셨고, 마녀쭈님 들어오셨고요. 아틀란티스님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 저도 감사하죠. 봐주시니까,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고, 새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실시간 접속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9.5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2차전지 상승 출발을 보였던 가운데 재건과 건설기계, 인터넷,
그다음에 양자 암호, 원전, 시멘트, 그다음에 레미콘, 전선과 전력 설비, 건설, 미용기기, 자동차, 보험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면 장 초반에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방산 등 최근에 주도를 했고 좀 주가가 올라왔던 섹터들이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죠. 어제도 해외 시장에서 방산 등도 약간 그러니까 수익률을 약간 좀 후퇴시키는 그런 약간의 눌림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도 장 초반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방산 등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오후장 들면서 조선주들 상당히 좋았죠. 방산도 일부 LIG 넥스원 등과 같은 종목들도 꽤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서 역시 이렇게 주도 섹터로서 명맥을 여전히 이어주는 하루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멕시코나 캐나다양 25% 관세부가 본격화됐습니다. 관세에 따른 경기 불안 지속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25% 관세 실제 부과되고 트럼프의 연이은 강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관세 부과 시에 추가 보복을 시사하는 언급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죠. 루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타협안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뭔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죠. 이게 미국 시장 장 마감 후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장 초반부터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이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오늘은 하루 빨리 먼저 선반영이 된 하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자, 젤렌스키가 또 미국 원조 중단에 공중과 해상 휴전 제안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젤렌스키 쪽이 조금 더 약자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어느 정도 원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아마 조금은 이렇게 자존심을 좀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과 해상 휴전 제안을 했고 오늘 장중에 들린 이야기로는 광물 협정 관련해서 이제 어떤 뭐 계약서를 보내왔다,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또 서신을 받았다 그렇게 미국 백악관 쪽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쪽에서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엎드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이렇게 힘이란 게 무섭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떤 국력,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좀 해외 쪽에서 보기에 단단하게 무시할 수 없도록 잘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젤렌스키가 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회 연설이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데 장중에 의회 연설 내용이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코스피도 관세 전쟁 여파에 따른 업종별 유불리 확인 과정에 있고 여기에 따라 섹터별 차별화가 확실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순환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 기준 코스피 현물 외국인 기관 동반 4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타났고 자동차나 철강, 화학, 그다음에 금융지주 등은 다소 좀 반등을 줬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이마트가 경쟁업체 위기 지속되면서 반사수익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국내 유의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도입했다는 소식 때문에 유통, 소매 유통 관련주가 일단은 반사 이익을 가지고 주가들이 좀 올라왔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뭐 반응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각을 보였는데 뭐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전인대가 개막했고 목표 성장률 5%로 견조하게 발표가 됐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화학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NCC 업체가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자, 백악관에서는 오늘 트럼프 의회 연설 뭐 사전 공개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한국이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강관업체라든지 넥슬 등의 일부 뭐 중소형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 협상 결렬 이후에 약세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협상 재개 흐름,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약간의 종전 관련된 휴전 제안도 있었고 광물 협정 관련된 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재건 테마 협상 재개 흐름에 따라서 반등을 줬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나 일부 다른 재건 관련주가 일단은 주가들도 반등이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의 관세 경감 조치 시사에 안도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고요. 지난 2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일부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모두가 오전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테마로 보면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결합 승인 소식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였다든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 등 때문에 가스 관련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강관업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CTK가 양자 보안칩 대량 생산 개시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도 움직였고, 알테오젠은 자회사 망막 혈관 질환 치료제 출원 등의 소식 때문에 알테오젠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관세 현실화 이후에 셀오프 흐름이 일부 나타났고 외국인이 장 초반 순매수 이후에 매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공산당 전국 인민대회가 열리면서 양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소화되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테마성 로테이션도 발생을 했고요. 중국 양회에서는 5% 안팎의 GDP 성장 목표와 함께 재정 적자 목표를 지난해 3%에서 4%대로 높이면서 오히려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분석이 됐습니다. 1.3조 위안 정도 약 240조 원의 초장기 국채와 국유은행 자본 확충 목적으로 5천억 위안 약 92조 원 추가 발행을 목표하고 4.4조 위안 정도 약 800조 원 정도의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그리고 확장적 재정 성취를 통한 경기 부양과 성장 촉진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전제 제품과 자동차 교체 지원과 관련된 이구 환신 보조금으로 지난해 1,550억 위안의 2배에 달하는 3천억 위안 약 55조 원 지원 목표를 설정하는 등 경기 부양 정책이 일단 담겼다는 점에서 인라인 시장에서 요구했던 정도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라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예상한 규모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화학 업종들도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의회 발언에서 관세와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업종별 테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온 것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가스 개발과 전력 설비 업종들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 희망을 언급했고 여기에 따라 포스코 그룹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등 가스 개발 사업 기업과 두산 에너비트 등의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전력기기 쪽도 오늘 전선주와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고 HT 현대엘렉트릭이라든지 일진전기나 일부 전선전기 업종들도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화학 철강 업종은 중국 전인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중국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KG 스틸과 세아베스틀 지주 등 철강 업종 그리고 대환유와 롯데케미칼 등의 화학 업종 강세였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지금 철강 관련해서 감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가격이 워낙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감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엔터 업종은 전일 왕이 외교부장 방한 기대감 하락 그리고 양회 이후에 차익 실현 등 나오면서 일부 빠졌죠. 미디어 업종이 특히 좀 빠졌고요. YG 엔터라든지 SM 등의 엔터 업종 그리고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등이 대부분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화장품 내에서도 올라간 종목과 빠진 종목들 조금 더 차별화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금융업종은 전일 미국 증시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순이자 마진 축소 우려 등이 유입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전일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성 소식에 이마트와 롯데쇼핑 유통업종 반사수의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상승 탑3 섹터로 본다면 건설과 전기가스, 기계장비가
상승 탑3였고요. 하락 바텀3는 증권과 통신, 오락, 문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과 종전 협상 진행 과정이 계속적으로 변수로서 장중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 양해 결과 그리고 7일 예상되고 있는 미국 고용보고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 우려가 다시 한번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고서 7일 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 정도로 늘고 있고 내년 금리 인하 횟수도 1회 정도로 좀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횟수가 늘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쭉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구나를 한 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 시장을 안 봤어도 이 정리를 들어보면 오늘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다 머릿속에서 영상이 다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게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 이게 뭐 공포와 탐욕 지수죠. 이게 지난 8월 5일 저점인 17포인트 이후에 가장 낮은 20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포 지수 기술적인 뭐 분석으로 따지면 한번 살만한 자리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공포 심리까지 익스트림 피어 수준까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보여주신 미래에셋증권인데, 자,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10년물 국채금리,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등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 요인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 둔화와 성장,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나 베팅이 확대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세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채권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연방기금 실효금리 4.33%, 25년 말 3.63%, 26년 말 3.33%로 시장은 올해 3번 정도 그리고 내년 1회 또는 최대 내년 2번 정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미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하향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이에 대한 영향으로 좀 부정적으로 받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약간 긍정적으로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보여드리면 자, 최근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좀 제시된 자료인데 트럼프가 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조정을 받는 것을 좀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시장에서 왜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조정받기를 좀 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자, 이 표를 보시면 향후 6개월 동안 갚아야 될 부채가 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서 만약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4% 이상의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올해 한때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상승세를 했어 보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 둔화 시그널을 계속 주고 도지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시장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으로 본다면 불확실성을 일단 조성시켜서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약세를 주도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그래서 채권 매수가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이러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채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국채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수급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마련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는 재융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이끌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하나증권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보통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10년물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수 예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고 10년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보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이는 관세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오히려 채권을 사들이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뭐 장기로는 어차피 개인들은 자기 자산이 올라가는 거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수준을 땡기는 것이 상승 쪽으로 땡기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히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고통을 단기로 감수하면서도 장기로 더 낮은 금리에서 부채를 재융자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뭐 시장의 조정 국면이 좀 의도한 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의도하게 이렇게 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는 점. 물론 이제 뭐 100% 이렇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흘러가는 모습들이 관세 부과를 하면서 인플레 유발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뭔가 금리가 더 치솟아야 되는데 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끔 지금 현재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텔라님, 항상 10분 늦는 지각생 여기 있습니다. 말씀 주시는데 조금 늦으셔도 됩니다. 혹시 뭐 방송 들어오신 게 좀 늦으신다고 말씀 주시면 그래도 들어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뉴욕시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 심화 영향 때문에 하락 마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1.69, AMD가 2.57, TSMC가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7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이는 1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빠져 있고 10년 내에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엔비디아가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빠져 있다고 밝힌 거죠. AI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는 우려도 다소 성급하다고 보면서 AI 관련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여전히 증가한 추세로 신제품 주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어제 제가 TSMC의 코스 캐파가 준다는 시장에 루머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고민치 이야기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준의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 컨퍼런스 GTC가 열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 그때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 약 146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미국 정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됐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주가 일단은 일부 반등을 좀 주기도 했는데 자, 그다음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시면 요겁니다. 예, 시티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에테리의 일본 미국 리서치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이제 시티 관련된 쪽의 리포트 발췌 사진입니다. 그래서 시티 쪽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왜 자꾸 겨울하고 봄 이렇게 일부 증권사가 겨울이 온다 그렇게 쓰니까 계속 이제 이걸 인용하면서 이제 반박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티 쪽에서는 상당히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고 긍정적 리포트를 낸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25년 올해 예상 DRAM 수요 공급 비율이 마이너스 1%대로 개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면 수요가 좀 아직까지는 약하다 보더라도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다 보는 것이고요. 25년 예상 낸드 수요 공급 비율은 플러스 0.3%로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DRAM은 마이너스 1%대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살짝 더 이렇게 좀 줄어든,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많은 국면이지만 과거보다는 좀 개선되는 쪽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 비율이 플러스 0.3%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수요의 분리에 크게 기인하는데 25년 1분기에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2분기부터는 서버 DDR5 수요 회복과 차세대 HBM 가격의 프리미엄 그리고 공급업체들의 제한적인 캐펙스 투자 전략에 힘입어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에서 2분기부터 벗어날 것으로 역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 판가 DRAM과 낸드의 ASP는 각각 2분기와 3분기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여전히 재확인했다라는 리포트를 시티에서 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장 정도 되는 시티그룹의 리포트 요약본이 이제 오늘 제가 이 원고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시내 자료실 안에 들어가셔서 제 원고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관련된 시티그룹의 리포트 자료 요약본은 한 장 정도짜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가스관,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조선주가 상승세를 다시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촉구하는 분야인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조선 에너지 관세, 비관세,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5개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알래스카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잘 정치적으로 잘 푼다면, 외교적으로 잘 푼다면 관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좋은 우리의 또 무기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 투자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조선업종 관련된 뭐 지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관세나 뭐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좀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풀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2기에 한미 협력 분야로 꼽히는 조선업을 촉진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다. 이게 장 오늘 낮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에서 조선주가 그냥 뭐 긴가민가 오락마락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좀 더 힘을 받고 조선주가 올라왔습니다. 오전까지는 다소 조금 일부 차익 신호도 나오고 크게 오르지 못하고 눈치를 계속 봤었는데 조선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실질적으로 만들 것이다, 신설할 것이다 발표가 되면서 조선주가 장 막판엔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까지 부활시킬 것으로 봤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시 조선업 활성화에 대한 조선업종 긍정적인 흐름이 났고요. 그래서 오늘 조선업종이 오후장 들면서 힘을 다시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동양철관, 화성밸브, 하이스틸, 대동스틸, 휴스틸, 한국가스공사, 문배철강, BHI, 일승, 뭐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주 관련해서 강관업체, 쉘가스, LNG, 조선과 조선기자재, 철강 중소형,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특이하게 NCC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유가 하향 안정화 기대감이 역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NH투자증권과 그 다음에 대신증권이 코멘트를 각각 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NCC 기업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은 미국의 석유 증산 기조 속에 올해 4월부터 오펙 플러스 자발적 감산 만료, 그러니까 점진적인 증산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등 유가, 납사 가격 하락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이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그러나 일단 NH투자증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꽤 올라오지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품 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유가 하락이 석유화학 스프레드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원재료 납사 가격 하락 시에 화학 제품 가격의 동반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 평균치는 22년 96.4달러, 그리고 23년 82.1달러, 2024년 79.6달러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동기간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는 횡보 내지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톤당 에틸렌 납사 스프레드는 234.7달러, 202.6달러 정도 수준이고 그 뒤로 204.5달러를 기록했고 프로필렌과 납사 스프레드 역시 208.7달러, 178.6달러, 146.5달러를 기록하면서 22년부터 24년까지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NCC 기업들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니까 유가는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없었다는 거죠. 2027년까지 수급 밸런스 기대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신규
증설 규모가 재차 확대되면서 저조한 가동률 장기화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 공급 과잉 상황 속에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제품 가격의 하락과 함께 부정적 레깅 효과 및 재고 평가 손실이 또 발생하면서 오히려 업황 대비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일단은 우리한테 석유화학 제품, 특히 NCC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화학업체 주가 상승 코멘트에 대해서 절대적인 업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좀 숨통은 트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PBR이 0.18배까지 뭐 엄청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나올 악재도 사실상 없다. 이 정도 빠졌으면 뭐가 더 나와서 얼마나 더 빠지겠냐 이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가 레벨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다소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 구간에서 화학업종 내에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고 에너지 전체로 봐서는 SK가스와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다소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일단은 뭐 더 빠질 자리가 이 정도면 있겠느냐.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뭐 아무리 나빠도 이게 더 빠지긴 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어떤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재건과 건설기계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로이터 통신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으로 인해서 최종 타결 직전 불발된 양국 간의 광물 협정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이르면 4일 뭐 현지 시간 이를 체결할 예정을 밝히긴 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오후장 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광물 협정 관련된 뭐 서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서신을 받았다 이렇게 백악관이 발표를 하긴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좀 이렇게 재건과 건설기계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많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뭐 미국 쪽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이렇게 뭐 발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기득권을 굉장히 많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광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증 딱 주면서 너희들은 이 영수증에 대해서 값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리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이 뭐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럽 쪽도 발을 걸치기 위해서 대규모 지원 관련된 이슈들이 미국과 파행한 이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유럽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미국이 지금 지원을 다 빼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 현황인데 보시면 어떠세요? 군사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본다면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큰 소리 칠만 하죠. 이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EU 대비로도 미국이 압도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영수증을 주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실은 뭐 어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진짜 우크라이나 쪽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수익 사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퀘스천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을 걸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자기의 권리를 좀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해서 또 트럼프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설업자잖아요. 건설업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국가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개인 차원에서도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뭐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시장을 본인들이 그렇게 놓고 이게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건 중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힘들었던 재건주가 오늘 살아났다. 일부 조금 반등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재건 관련주가 반등을 줬던 하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K뷰티 흥행 지속 전망 분석 리포트 가운데 화장품주가 일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LS증권은 뭐 올해 한 해 미국 화장품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 흥행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를 갖추고 있다 쭉 나오는데 그 리포트가 한 78페이지인가 굉장히 긴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성비가 있는데 1992년도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 립스틱 가격이 1992년도에 립스틱 하나의 가격이 12,000원이었어요. 1992년 립스틱 가격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립 틴트, 그러니까 25년 현재 립 틴트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 몇 년이 흘러왔는데 거의 30년 넘게 흘러왔는데 그때 립스틱 하나가 12,000원 하던 가격이 립 틴트가 지금 3,000원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빠졌죠. 이 가성비를 앞세운 그리고 퀄리티가 훨씬 괜찮은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선전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비교한 리포트 내용을 보면 밑에 비교한 거 보면 뭐 언제 새우깡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새우깡 가격이 얼마 됐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가격 상승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뭐 같은 립스틱을 비교한 건 아니긴 하지만 립 제품이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오히려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가성비를 앞세워서 일단 좋은 품질로 이렇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역동적인 시장에서 자고 나란 K뷰티 제품들이 따라오긴 혁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 이런 걸 가지고 가성비를 갖추고 북미 시장이 잘하고 있고 유럽이나 중동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초 체력이 미국 뷰티 시장 마케팅에서 중요한 틱톡에서 또 빛을 발하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카테고리도 만들면서 양쪽으로도 확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니들 패치 같은 것도 잘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마스크팩도 예전에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은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미국이 높고 한국, 일본, 뭐 중국 이런 순서대로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국이 이만큼 높은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렇게 화장대 보시면 안 쓰는 화장품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쓰시는 거 몇 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안 쓰는 화장품이면 두세 배 더 많을 거요 아마. 이 화장대 위에 보시면 이렇게 더 많이 진열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쓰는 건 지금 앞쪽으로 나와 있을 거고 안 쓰는 건 뒤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좀 화장품 소비 금액이 1인당 많은데 중국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인당 화장품 가지고 있는 소비 금액이 아직 낮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을 더 할 수 있다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1인당 GDP 대비 화장품 소비 금액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GDP 대비 화장품을 쓰는 쪽이죠. 그래서 뷰티 쪽에 진심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쪽에 보시면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보시면 미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별 관세율 예상인데요. 보편 관세 시행을 하면 그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거 보시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보편 관세 시행 시에 미국 화장품 수입 국가별 관세율 예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어떤 아이템당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보편 관세 부과되면 우리나라 관세 부과되는 아이템당 각 제품당 한 0.5달러에서 한 1달러 정도 올라간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한 0.5달러에서 1달러 정도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제품 안 살 거냐? 가격 전가가 좀 안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관세율 대상에서도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편 관세 시행하다 하더라도 관세율이 한국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제품을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LS증권의 리포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구매에 있어서 전통 유통체는 이미 우리가 보는 다이소까지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올리브영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이소 대비 다른 전통 유통 채널은 가성비 떨어집니다. 지금 다이소에서 화장품 막 밀고 있죠. 건기식품 이쪽도 건강기능식품도 다이소가 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유통구조로 상당히 가성비를 앞세워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대비 가성비가 다 떨어지고 다른 채널들은 그리고 올리브영 대비로도 체험이라든지 구색에서 매력이 없습니다. 전통 채널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과 다이소 두 개 채널이 지금 역시 이 두 개 업체 위주로 성장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입점 브랜드들의 생산을 담당하는 ODM 업체들이 받는 수혜도 꾸준하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 코스맥스 여전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채널 확장, 브랜드 탄생이 계속되면서 ODM 업체들의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ODM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한국 콜마, 코스맥스를 같이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면 선블록, 선제품의 제품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제품 잘하는 회사들 또 시기적으로 잘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콜마 가주와 네, 갈 수도 있고 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ODM 쪽 긍정적으로 본다 리포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반사수요 기대감에 소매유통주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무너지거나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 자금 이렇게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사이익 관련해서 기대감이 비약되면서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지오소프트, 현대백화점 등 소매유통 관련된 다른 경쟁사들이 일단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미국의 국방차관 후보가 동북아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EU 재무장관이 계획 공개가 되면서 방산주가 상승을 다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서울 3위로 꼽히는 정책 담당 차관 후보가 동북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하러 요구했다. EU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토 쪽도 GDP 대비 2% 기준을 5%까지 늘리기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도 이렇게 돼서 특별 기금을 마련해서 방위비 증액 쪽으로 지금 EU 쪽도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독일,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소 8천억 유로 약 1229조 원에 달하는 자금도 계획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상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나토를 통해서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적극적인 행보가 나타나고 있어서 K방산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오늘 인터배터리 25년 역대 최대 기업 참가 소식과 배터리 업계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2차 전지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2025는 오늘 개방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의 엔솔이 이번 행사에서 원통형 46 시리즈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CAS라 해가지고 셀 어레이 스트럭처 기술 등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 46 배터리 시리즈는 역시 기존 배터리보다 이하나70 배터리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단 새로운 기술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1분기나 상반기는 저점이 될 것 같고 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도 최유선 사장이죠. 나와서 46파이 배터리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점차 캐진 부분이 좀 회복될 것이다 평가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도 들고요. 2차 전지가 마냥 좋다고 지금 그냥 2차 전지를 막 긍정적으로 보고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첨단 전략 산업 기금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5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AI, 2차 전지, 방위 산업 등의 첨단 산업 지원에 50조 원 정도를 기금으로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금리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등 기금을 통해서 일단 첨단 산업 전략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 로이터 통신 올려주세요. 보시면은 테슬라가 유럽 쪽에서 2월 달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49% 수요가 급감했다 이야기 나왔는데 2월 달 중국산 전기차 판매도 이렇게 YY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수요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수요가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 있게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업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원가율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익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늘 건설주가 일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한타 증권 리포트를 냈고요. 건설업종에 대해서 원가율 개선에 따른 건설업종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건설주가 일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전국적으로 주택사업 부분의 부진한 실적이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아직은 그리고 서울 포함해서 일부 수도권 지역에 약간의 지표 회복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막 회복되는 건 아직은 아니어서 해외 시장 관련된 플랜트 사업이나 해외 시장 쪽에
좀 많이 잘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택시장 회복세는 아직은 조금 더 시기상조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보다 1천조 배 빠른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양자 암호나 보안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건 뭐 글쎄요, 뭐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1천조 배 빠르게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게 뭔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ICTK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PQC 알고리즘 정식 표준이 탑재된 i511DN 보안칩 출시 이게 나왔다는 거죠. 양산 시작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관련주가 올라왔다고 보입니다. ICTK가 아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래도 ALT, 코이버, 엑스게이트, KCS나 한국첨단소재 등의 양자암호 관련된 주가 올라왔고, 그 외에도 보안주가 같이 반응을 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상승하는 하루를 보기 좋게 시작하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